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인플레 오면 주식 폭망하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JD 부자연구소 9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하고 부동산 주식 강의 패키지 강의는 모두 마감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주식 강의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파월 완화 기조 재확인에 주가 혼조세 국채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22%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12% 상승, 다우존스 지수는 0.13%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애플 판매량 증가 이슈로 사상 최고가 돌파.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애플은 종가로 149.15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15.25%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4,644.95포인트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15.33% 올랐습니다. 애플이 나스닥을 오늘 0.1% 이상 이기면 애플이 시장 평균을 이기는 것입니다. 애플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항상 나스닥을 이겼습니다. 애플 주가 차세대 아이폰 생산 확대 기대의 사상 최고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어저께 애플은 연간 7,500만 대 수준이던 초기 생산 물량을 9천만 대로 늘리면서 약 20% 정도 늘린 거죠.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비중 확대 의견에 175달러를 목표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중요한 이벤트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파월 의장은 이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오르면 연준은 전면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며 테이퍼링을 시행하기 전에 많은 인내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니까 연준은 쉽게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결국 금리는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금리가 낮으면 나스닥과 같은 성장주는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성급하게 행동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며 빠른 테이퍼링 시작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시장에 미국 10년물 금리를 슛치면 후회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말과 같은 의미이지만 시장에 경고망동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낮은 금리와 성장주에 좋다는 말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파월은 앞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할까 안 할까?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파월은 자신의 재신임 혹은 탈락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죠. 연준의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 그러나 파월의 목표는 이번 12월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연준 의장 재신임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 고용 모두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고용보다는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파월은 2018년 10월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파월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시장을 망가뜨렸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30% 넘는 조정을 보였고요. 트럼프는 파월을 잘라버린다고 했고 시장으로부터는 욕을 뒤지게 먹었습니다. 따라서 파월이 임기 얼마 안 남기고 물가 잡겠다고 테이퍼링 먼저 했다가는 시장이 출렁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재신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신임 또는 탈락이 확정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금리와 성장성이 높은 나스닥이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은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스닥에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팡이나 가파 같은 주식이 좋지 실적 없는 주식은 꽝입니다. 그래서 러셀 2000이라든가 아니면 ARKK 와 같은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인데도 불구하고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파월 재신임 확정 전까지 팡과 나스닥은 상승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인플레 오면 주식 폭망하나
40년 이어진 저물가 시대 끝났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해 3월 발생한 팬데믹,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계기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 내 저인플레이션을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연 저물가 시대가 가고 지고 고물가 시대가 오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지난 13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CPI는 5.4% 오르면서 13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장 초반 하락했죠. 그러나 CPI를 하나하나 뜯어보니 중고차 가격, 신차 가격, 여행으로 인한 항공료 가격 등이 반영되어 상승한 것으로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후 바로 반등해서 결국은 플러스로 장이 끝났죠. 그렇다면 왜 저물가 시대가 없고 현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가 시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효과, 하나는 아마존 효과죠. 2001년도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낮은 임금으로 만든 제조업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의 물가를 낮췄다는 것이 중국 효과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수입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렇게 들어온 공산품을 아마존이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체계적인 물류망과 배송으로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아마존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재화가 되는데요. 재화는 주로 이제 내구재 소비로 보면 됩니다. 가구, 자동차, 컴퓨터, 노트북,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딱딱하고 오래 쓰는 것입니다. 주로 실체가 보이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형 서비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는 여행, 카페, 맛집, 캠핑, 의료, 교육 등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무형이고 경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돈이 100이 있을 때 50은 재화에 쓰고 나머지 50은 서비스에 쳤다고 칩시다. 그런데 세월이 변했습니다. 중국이 WTO에 들어왔고요. 2001년도 이후에 중국의 공산품이 싸게 들어오니까 50에 쓰던 재화를 다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이후에는 100 중에 10은 재화에 쓰고 나머지 50은 서비스에 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재화에 10을 썼으니 남는 40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죠.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서비스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니까 당연히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100 중에 10을 재화에 쓰고 90을 서비스에 쓰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100 중에서 10을 재화에 나머지 90을 서비스에 쓰는 식의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시류를 타고 인터넷 기업들이 뜹니다. 소위 팡입니다. 2007년도 애플의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요. 서비스 소비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서비스를 많이 쓰는 시기에 서비스를 소비한 사람들은 패친들에게 자신의 럭셔리 여행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로 알리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여행을 하고 경험을 하는 이벤트에 노출시키는 것이죠. 구글의 유튜브로 동영상을 찍고 이 동영상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재화의 소비는 더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샀다고 인스타에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도 힘들지만 소소하게 파스타 맛집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돈 적게 쓰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 말이죠. 이러한 서비스 소비의 현상은 돈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욜로, 하나는 소확행이죠. 욜로는 돈을 이빠이 모아서 한 번에 다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확행은 돈을 모으되 아주 조금씩만 자신을 위해서 소소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셧다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0 중에 90을 쓰던 서비스 소비가 멈췄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죠. 서비스 소비의 핵심은 인간이 인간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즉 접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페나 필라테스, 교육, 여행, 공연 뭐 이런 등등의 접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재택근무가 뜨기 시작했죠. 재택근무에 들어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는 업무를 볼 컴퓨터가 없었고요. 책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파도 가구도 게임을 할 대형 TV도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서비스가 지고 재화의 소비가 시작된 것이죠.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코로나 초기이기 때문에 집에서 운동하며 조용히 지내던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2020년 10월 정도에 mRNA 백신이 개발되었고요. 탁월한 임상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초부터 사람들은
재화의 소비와 서비스의 소비를 동시에 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람들 만나기엔 좀 찝찝하고 여행은 다니고 싶고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서 캠핑을 가는 것이죠. 중고차는 재화, 캠핑은 서비스입니다. 즉 재화,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CPI 지수가 5%를 넘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태도에 달렸습니다. 영국은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경제 재개에 들어간다고 했고 한국은 반대로 코로나 4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반대의 정책을 쓴 이유는 영국의 그 코로나 접종률과 이미 코로나를 한번 훑고 지나간 사람들의 집단 면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는 빠르게 전파되는 대신에 치명률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로 2020 축구 결승을 보면 마스크 쓴 사람은 경기장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30%에 머뭅니다. 2인 이상 모임을 6시 이후에는 할 수 없고요.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거나 무관중 경기로 열립니다. 관건은 백신 접종률로 인한 집단 면역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래야지 여행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국내 골프장 그린피 가격이 왜 올랐습니까? 해외 원정 골프를 가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선진국들은 빠르게 집단 면역에 들어가는 반면 아직 후진국은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전 세계 집단 면역에 의한 코로나 종식이 아닙니다. 과연 하반기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가 와서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백신 맞을 사람들은 다 맞았고요. 안 맞은 사람들은 백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 재택근무가 정상화되고 공산품의 병목 현상이 없어진다면 재화의 소비는 줄어들 것이고 서비스의 소비는 늘어날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 증설에 따라 차량이 늘어나면 중고차 신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CPI가 떨어지고 금리 인상 이슈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 미국의 경우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에 투자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을 것이고요. 주가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플레 오면 주식 폭망하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